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동대학교 01학번 여러분들의 선배이고요. 오늘 영상으로 원래는 좀 찾아뵙고 제가 좀 이렇게 제 취업에 대한 노하우나 제가 대학교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죄송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전하려고 하냐고 하면 취업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생각했던 취업과 제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취보를 했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까지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메시지를 전하고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는 후배님 중에서 좀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이거를 좀 실천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원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럼 네가 뭔데 어떻게 대기업, 외국계 기업을 다 합격을 했느냐, 그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3학년 후반 때부터 원서를 한 124군데, 126군데 정도를 원서를 냈거든요. 원서는 다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든 가기 싫은 회사든 원서를 다 내보셔야지 지금 전국에 있는,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에 있는 기업 중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정도 스펙이면 서류는 통과하겠구나, 이 기업 정도는 통과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부족하면 다른 것도 더 채우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쓰세요. 특히 막 쓰면은 큰일 납니다. 시간이 없으면 막 쓰셔도 되는데요. 원서는 특히 제가 LG전자를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해외개발 3팀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 스펙은 최종 학력 안동대학교 학부 졸업, 학점 3.7, 토익 670, 뭐 없잖아요. 자격증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많은 기업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결론은 일단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기업에 이 원서를 내려면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은 뽑았을 때 일을 해서 써먹을 수 있구나, 일꾼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펙이 딸린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해서 잘 쓰면 됩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여러분들의 PR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기업이든 학생이든 뭐 다른 자영업자든 퍼스널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젊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나를 브랜드화 하세요. 나를 브랜드화 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에 그것을 듬뿍 담아가지고, 와 이제 야 이마 안 뽑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나를 브랜드화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가치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거는 뭐 학벌도 아니고 뭐 성적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을 이렇게 좀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학부 생활을 하면서 뭐 공모전도 나가봤고, 논문도 써봤고, 이런 대회도 나가봤고, 뭐 다양한 연구도 해봤고, 그런 것들, 그 다음 해외에 뭐 놀러도 가봤고, 다양한 경험을 써서 여러분들을 스토리텔링 시켜서 브랜드화 시키면 충분히 입사 원서에서는 어느 정도 한 30% 이상의 성공률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원서는 꼭 그렇게 전략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제가 49군데를 합격을 했었거든요. 한 120개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신브레이크, 화성, 대구텍, 델파이, 다스,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에 있는 기업에 전 대부분 서류는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도 갔죠. 면접 스터디가 없었어요. 지방대라서 그런지, 아니면 나처럼 진짜 나는 빨리 면접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세웠죠. 면접 스터디가 없으면 내가 직접 가보자. 내가 직접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런저런 작전으로 면접을 한번 들이대보자 라고 해서, 가기 싫은 회사에 합격해도 안 가겠지만 면접은 꼬박꼬박 다 참여했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열 몇 군데의 면접을 가보니까 이제는 면접관 앞에서 떨리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면접관에게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면접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경기도, 서울은 물론이고 저 거제, 부산까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충청도까지. 그래서 그런 시간, 여러분 술 한잔 안 먹고 면접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에서 면접을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면접 경험을 쌓으려면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회사의 면접도 꼭 가보시라는 겁니다.
합격해도 안 가면 되거든요. 안 가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절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면접 연습 삼아서라도 면접의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꼭 가시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 합격을 34군데의 기업에 합격을 했는데요. 면접은 정말 자신 있었어요. 워낙 많이 가봤으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안 갈 회사니까 자신 있게 면접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하면 합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불합격하는구나 라는 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름 있는 기업에 면접을 가면 거의 면접은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난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LG전자도 그렇고 넥센도 그렇고 뭐 두산도 그렇고 다 면접에 합격했던 이런 노하우, 똑같은 작전을 썼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써먹지는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면접을 어떻게 봤냐면요, 당연히 LG전자에 대한 면접입니다. 전문 질문도 다 하고 똑같아요. 한 3, 4명 들어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더 할 말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 없다고 하죠. 긴장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하지만 저는 면접의 경험, 그런 축적을 했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서 가지고 질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 김연아와 박태환 선수가 승부를 걸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면접관이 황당히 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삼성 에어컨, 저는 에어컨 사업부에 취업을 했거든요. 삼성의 에어컨 광고 모델이 김연아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LG의 광고 모델이 박태환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그 면접관들의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통을 깠습니다. 우통을 까고 뒤에 이만하게 LG전자의 심볼을 한 이틀 동안 걸려서 그 옷에 이렇게 세게 갔어요. 인쇄를 해갔어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만하게 LG전자의 그런 심볼을 와이셔츠에 세게 가지고 깠죠. 그리고 뒤를 돌아서 여기에 지금 LG전자의 날개가 달려있다, 새싹이 돋고 있다, 저를 합격시켜서 LG전자에 일을 하게 해준다면 이 날개를 키워서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바람을 일으켜서 빙판, 아이스링크에 얼음을 다 녹여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김연아 선수는 당연히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LG전자의 광고 모델인 박태환 선수는 헤엄을 쳐서 김연아 선수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이 미소가 쫙, 당연히 합격, 출근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면접에서는 뭔가 다른 경쟁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뭔가 이렇게 무기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공 질문 뭐 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내 경쟁자, 서울대에 있는 애들, 연세대학교 애들, 카이스트 애들, 막 부산대 애들, 그런 애들보다 일머리는 내가 좋다. 내가 이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꼭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면접관님들이 다 똑같은 사람일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좀 특이하네,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불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다 짜내서 진짜 취업을 전쟁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지방대생인데, 막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지방대생인데 토익 성적도 안 되고 영어도 못하는데 자격증도 없고 막 기사 자격증도 하나도 없고 내가 뭐 그런 회사 합격하겠어? 이런 자존감 낮추시면 절대 취업 못해요.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소심해지지 마시고요. 해보라는 겁니다. 들이대라는 겁니다. 제가 저도 뭐 이제 출판을 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지 말라. 해보고 후회하기에도 여러분들의 그 젊은 인생, 대학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해보고 원서도 내보고 면접도 가보고 후회하라는 겁니다. 떨어지고 난 뒤에 후회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목표하는 기업을 준비하시고요. 그 기업에 꼭 한번 들이대 보라는 겁니다. 시간 뭐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영화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발 좀 그만 생각하고 좀 하세요를 그랬어요. 온갖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냥 나이키에도 엠블럼도 있잖아요. 그냥 just do라고 그냥 하라는 거. 단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면 분명히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top thinking 하시고 그냥 just do입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은 말은 자존감, 지방대생이라고 너무 자존감 낮아 있지 마시고요. 일단은 해보시라는 거. 여러분들 선배인 나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보다 우리 때보다 더 능력 있고 자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교수님들과 학교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은 취업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